네, 안녕하세요. 다음 기술 이전 설명회 다음 발표를 진행하게 될 한국인터넷진흥원 고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클라우드 기반 IoT 위협 자율 분석 및 대응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 이전 항목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저희 했었던 과제에 대한 목표나 배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파생됐었던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과제는 2018 년부터 시작해서 총 2021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과제고요. 본 과제를 대상으로 삼았었던 거는 실생활에서 피해를 유발하는 IoT 위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탐지하고 그것도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고 있는 큰 도메인으로서는 이제 스마트 홈이나 소규모 그룹 같은 영역에 대한 사용자 영역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관제하는 서비스 영역,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그때 당시 연구가 시작되기 시점에 미라이 어택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IoT 기기들이 본네트화돼서 디도스 어택을 하는 등의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것들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빨리 대응하고 처리를 해야겠는데, 현재 나와 있는 그 당시 나와 있었던 ICT 기술들로서는 IoT 환경에 특화되거나 그런 것들에 맞춰서 기술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 그래서 IoT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경량화된 탐지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IoT 기기들을 대상으로 식별하고 그것들에 대한 관제를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어 제기가 되면서 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은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배경을 통해서 총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기 자체, IoT 기기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기들에 대한 상태 정보를 식별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다시 제어해 보안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적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기기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정보라든지 기기 내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형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기에 어떤 위협들이 발생했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기기가 그러한 상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형태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기 영역이 아닌 SMU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일종의 스마트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유닛이라 그래서 기존 가정이나 이런 영역에서 사용하는 AP 단에 위치하는 형태고요. 해당 부분에서 실제 연결되는 모든 IoT 기기들, 그 기기에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IoT 기기들이나 이런 형태들이 어떠한 어 위협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었을 때 그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위협 탐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감염된 기기가 하는 행위가 어떤 식으로 어 위협들을 발생해서 외부로 공격을 나가게 되는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이상 행위,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영역을 탐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들, 관제에서 분석해서 나왔었던 정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왔었던 정보들을 다시 제공해 주는 이런 형태의 관리 부분 해서 어 기술들이 개발이 됐고, 이 기술들은 실제 저희가 AP 레벨이기 때문에 IoT 기기의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경량화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SMU, 그러니까 기기에서 올라온 정보를 탐지하고 이상 여부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SMU 레벨이 지나가면 그 모든 정보들을 최종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단위에서 관제할 수 있는 형태의 S클라우드라고 하는 명칭으로 클라우드 관제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IoT 위협에서 올라오는 기기에서 내부에서 올라오는 패킷 정보들, 그리고 기기 내부 정보들을 관련해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IoT 기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기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위협 정보가 발생하는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 분석하는 형태의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 세 가지의 형태의 영역을 저희가 레이어로 구성해서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됐었던 파생된 기술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천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에 대한 부분을 보면, 먼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혹은 가정이나 어떤 빌딩 소규모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이 어떤 것들인지 식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기존 디바이스에서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API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케이스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닌 단순 네트워크 발생하는 네트워크 정보로만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정적으로 진행을 해 봤고요. 약간 도전적인 부분이긴 한데 일종의 그 실종의 디바이스 형태를 별도의 펌웨어 수정 없이 식별하는 기술들을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기에서 발생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취약점을 베이스로 하는 공격들을 탐지하기 위한 룰셋 기반의 그 알려진 위협 탐지 모델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제 기기가 감염이 됐거나 혹은 기기가 감염된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붙었을 때 이 기기가 평상시에 사용자의 행동이나 정상 행동 패턴을 벗어나는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경량화된 이상 탐지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시스템 그 탐지 모델에서 판단된 결과 기기에서 발생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관제하는 관제 시스템, 그리고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이 구성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어 제일 하단에 있는 영역이 저희가 보고 있는 도메인 영역이고요. 그리고 SMU가 AP의 역할을 하는데, 한마디로 인제 AP의 역할이다 보니까 다중으로 여러 개가 설치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체 관리하는 클라우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IoT 취약점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 룰셋 기반의 탐지 모듈입니다. CV, MVD 관련된 그 취약점 정보들을 하고, 그리고 IoT에 관련된 익스플로이트 코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한 IoT 관련 키워드 수집, 이런 모듈들이 들어가 있고요. IoT에 관련된 키워드를 수집하고 K-쇼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집하지 못했었던 IoT 관련 키워드를 더 추출합니다. 이 키워드를 베이스로 CV를 추출을 소팅을 해서 추출을 하고요. 관련 CV와 연결된 익스플로이트 코드들도 자동으로 서치해서 수집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어서 실제 탐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룰셋을 만드는 기본 자료로 하는 것들을 좀 자동화한 형태입니다. 룰셋 같은 경우는 완벽한 자동화를 이루기는 어렵고 실제 분석가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정보들을 일일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키워드에 혹은 어떤 장비 그런 것들도 IoT 관련된 기기 정보들을 베이스로 키워드를 베이스로 시 취약점 정보에 대한 CV 정보들을 갖고 그거와 연결된 MVD 그 익스플로이트 코드에 대한 부분들도 수집해서 전체 연결하는 형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룰셋을 개발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개발을 했고요. 관련된 키워드들은 임의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나 이런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IoT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것들은 어느 관련된 뭐 제품이나 이런 특정 키워드들을 베이스로 서치하고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베이스로 저희는 그 IoT에 맞춰져 있는 취약점 관련 공격 유형을 분류하고 그걸로 룰셋을 개발을 했는데요. 공격 유형에 대한 종류 중에 일단 저희가 70 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것들은 단순 그 룰셋이 70 종이라는 형태는 아니고 뭐 일종의 뭐 디도스에 대한 부분이든 이런 공격 유형 범위에 대한 종류 레인지를 갖고 있는 형태의 유형 분류를 가지고 거기에 달한 룰셋을 개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취약점 룰셋 베이스니까 이제 수리카타를 베이스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시스템에서든 관련 룰셋을 통해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정보의 베이스로 된 그 수집 위협 탐지 기술은 알려진 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 모듈과 그리고 관련된 룰셋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 두 가지에 대한 기술 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으로 얘기해 드릴 거는 이상행위 탐지 기술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동작하는 기기,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집에서는 뭐 별도의 그 서버급의 하드웨어를 운영해서 보안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렵고, 스마트 게이트웨이 정도 레벨에서 보안성을 제공해 주는 형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어 일단 사용자의 행위 패턴,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들마다의 행동 패턴들을 가지고 정상 행위를 학습해서
실제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형태의 기계학습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되는 기계가 10 종이면 10개 각각 모델이 독립적으로 다 생성이 되고요. 그것들을 베이스로 각각 탐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모델을 지금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는 형태는 라즈베리 파이 수준에서 동작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 안에서 동작을 하려다 보니까 실제 해당 시스템을 좀 더 경량화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사용하는 형태에서 사용한 거는 실제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사용하기 위한 프루닝 과정을 좀 더 진행을 했고요. 데이터에 대한 경량화를 갖추기 위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리소스는 줄이고 오차는 좀 감소시키고 어느 정도의 그 보정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약 86% 정도의 그 F1 스코어로 87% 정도의 F1 스코어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정상 데이터셋을 베이스로 실제 이상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진다든가 아니면 초기 모델에 디폴트 모델을 내려준다든가 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실제 이 부분에 초기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제약수 모델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동작하는 경량 모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안에서 재학습도 하고 데이터 쌓은 것들로 재학습하고 그것들을 동작시키고 하는 형태들을 모두 다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안 관제 쪽에 관련된 기술인데 실제 SMU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라고 본다면 각 집마다 SMU 모델이 하나씩 있고 그것들을 전체 단지 서버에서 관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보안 관제 시스템이고요. 통신사나 아니면 좀 더 대규모의 그 IoT 기기들을 배포해서 운영하는 서비스 측에서는 백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고 실제 SMU 모듈에서 올라오는 정보 그리고 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연관 분석하는 시나리오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분석을 하는 형태나 실제 그 기기에서 올라왔었던 그 탐지 정보 그리고 기기에서 발생했던 상태 정보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분석하는 형태들에 대한 모듈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밑에 분석 시나리오 예시라고 나와 있는 형태들처럼 여러 그 디바이스에서 올라온 정보의 파일 다운로드 한 후에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됐었던 이런 시간차를 두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관 분석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보안 관제에 대한 형태는 저희가 일종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이 안에서 스파크나 기본적인 클라우드 시스템 상에 동작하는 모듈들을 다 올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용 공용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전체 기기들이 올라오는 정보, SMU의 위치, 지오로케이션을 베이스로 한 SMU 위치들하고 그 SMU 안에 어떤 기기들이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정보를 관제 화면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추이나 이런 화면들을 볼 수 있는 시각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데이터가 들어오는 현재 구성이 이제 수집 서버, 전처리, 분석, 관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서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들을 하기 위한 전처리에서 웬만한 데이터의 포맷 형태는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 화면은 실제 기기에 대한 그 사용자 UI입니다. 이 관제 화면에서 사용하는 UI 말고 사용자가 직접 집에서 쓰고 있는 현실적인 사용자가 쓰는 관제 UI고요. 본인의 집의 상태나 어떤 것들에 이슈가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도록 별도로 구성된 APK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가 집에 있는 형태의 기기에 대한 위치들을 3D 형태로 볼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앞에 탐지를 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그 기기에 대한 식별이었습니다. 그 기기를 단순히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API를 통해서 하고 있고 표준화된 부분들도 활용하고 있는데 완전 좀 영세한 서브 파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하지 못하던 초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그러면 이 기기의 내부 펌웨어를 수정하는 경우 그 제조사의 협조가 있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으니 이것들을 패킷 단위에서 기기들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상당히 범용적으로 모든 기기들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쪼끔 더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것들은 그런 특정하게 저희가 대상으로 삼은 한 7 종의 디바이스들, 이 대상이 됐었던 거는 저희가 미라이 어택으로 공격이 됐었던 AP나 이런 형태가 되고, 실제 스마트 홈이나 이런 디바이 홈 내에서 사용하는 주요 디바이스들을 대상으로, 좀 사용도가 높은 디바이스들을 대상으로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연결되고 그 기계가 발생하는 일정 네트워크 패킷이나 이런 형태들, 연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베이스로 각각의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렸었던 이 모든 기술들은 저희가 크게 사용자의 딴에서 사용하는 영역과 클라우드 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디바이스에 대한 식별과 그 탐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상 탐지나 그리고 위협에 대한 탐지 부분들은 별도에 다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활용하시거나, 시스템 본인이 사용할 때 솔루션에 녹여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혹시 아니면 마찬가지로 저희 전시 부스 안에 관련된 팜플렛도 준비되어 있기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 부분들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